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채널이 있습니다. 책보고 님이 운영하시는 책보고 채널에 계모성과 권한성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껏 속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영상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보게 됐고요. 그 영상에 대한 어느 정도 반박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책보고님을 비롯해서 이제 유튜브에 고구려나 백제가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 혹은 평양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분들에 대한 물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만약에 접하게 되신다면, 혹은 그 영상에 영향을 받고 그 영상을 이제 믿게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내는 답변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오늘 기록과 앞뒤 정황,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저는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고, 그 다음에 안시성, 건안성, 계모성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야오닝성 있죠? 예, 이 부분, 야오닝성, 요 부분에, 즉 요동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가 영상을 얘기하면서 들게 된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책보고님께서 이제 영상을 찍으실 때 안시성을 이제 비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안으로도 불렸다. 그래서 이제 안평시를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자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안시성의 시가 도시 시자인데 근처에 안국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고성이 많은데 그쪽에 안시성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의 이제 제가 또 살짝 반박할 내용은 안시성의 시자의 시의 한자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한들 안국시의 그런 걸 좀 통용시키는 거는 살짝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시성은 당시에 굉장히 규모가 작은 성이었고요. 그래서 안촌홀이라고도 불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도시와 완전히 그런 맥락이 다른 거죠. 굉장히 작은 규모의 성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도시를 찍으면서 안국시를 찍으면서 이 근처에 있는 고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면 당시의 안시성은 도시라고 부르기는 조금 힘든 그런 성이었으니까요. 일단 그 정도도 조금 저는 반박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안을 찍은 과정에 대해서 광개토당이 안으로 불렸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불린 적이 있죠. 국강상,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여기서 이제 이 안을 한자를 딱 떼서 이제 안평시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안평시로 그 주변이 전부 다 안으로 불렸다라고 하시면서 영상을 전개하셨는데요. 일단 요거로 한번 보면 국강상은 언덕 위라는 뜻입니다. 일단 고구려 여러 왕들이 미천왕, 동천왕, 고국천왕 이런 것들이 다 장지명이 이제 왕의 호로 정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강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덕 위, 즉 광개토대왕의 묘가 국도, 수도의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호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개토경. 예, 개는 10개, 토는 토지죠. 즉, 땅을 넓혔다. 한마디로 영토를 크게 넓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평안은 말 그대로 평안하게 하다. 즉, 한마디로 이걸 전체적으로 호태왕은 크고 훌륭한 왕이다. 이런 얘기인데, 즉,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국강상이 장지명이라고 한다면 광개토경부터 보면 땅을 넓혀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크고 훌륭한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안을 떼서
안평시에 국한돼서 안시성을 찾는 모습은 이 왕의 호를 얘기할 때 형용사적인 표현의 안을 가지고 지역을 지정하는데 재료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조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만약에 안으로서 이게 힌트는 될 수 있다고 이제 뭐 넓게 생각해서 힌트로서 차용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거기가 안시성인지 여러 기록의 결과물이나 전투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고증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설명이 딱히 없이 안국시의 고성 중에 하나가 안시성이다라고 딱 얘기하시면서 이제 계모성과 건안성 등을 찾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안시성과 계모성, 건안성 전부 다 당과 수나라 같은 군대들과 부딪혔던 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시성, 계모성의 위치를 좀 찾기 위해서는 평양의 위치도 어느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모든 그 이제 당나라랑 수나라가 모두 평양을 향했기 때문이죠. 즉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향해 진군했던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안시성, 계모성, 건안성 등은 이 평양의 위치를 일단 먼저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고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평양의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수나라와 관련된 그런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수나라와 관련된 평양성과 관련된 기록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볼 거는 요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한번 보이실 텐데 요거는 그 이제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을 비롯한 천재들이 평양성의 위치를 조금 고증하는 내용에 담긴 내용인데요. 여기에 수양제의 동방정벌 조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부터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창해 방면의 군대는 선박이 천리에 달한다. 뭐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선박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높직한 돛은 번개같이 나아가고 커다란 군함은 구름처럼 날아 폐강을 횡단하여 멀리 평양에 이르렀다. 자, 창해라는 의미는 큰 바다를 얘기합니다. 해가 큰 물이라고 하는 그런 보통 명사로 쓰였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때문에 이걸 강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바다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시기는 하지만 창해라는 부분은 큰 물에 큰 바다, 즉 큰 바다라는 보통 명사로 쓰였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바다로 나아가서 바로 폐강을 횡단해서 평양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다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내호와의 군대, 즉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략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좌익이 대장군 내호와가 수군을 이끈 모습이 나오는데 배들이 수백리 꼬리를 물고 바다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 폐수로 들어갔다. 평양에서 60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군과 서로 만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폐수, 폐강이랑 이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폐수와 폐강은 대동강으로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역시나 엄청난 수의 수백리 꼬리를 문 엄청난 수의 배들이 바다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서 평양으로 진군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라후라는 인물이 역시나 이제 고구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라후는 동네에서 바다로 나가 평성으로 향하였는데 바람을 만나 배가 대부분 표류하거나 침몰하였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바다로 나아갔기 때문에 표류하거나 침몰. 표류한다는 건 강이라는 데에서 표류한다는 거는 쉽게 있을 수 없는 얘기도 하거니와 분명히 바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걸 큰 강, 큰 물이라는 의미로 큰 강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이제 지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동네라는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표현이 되겠고, 상해라는 거는 이제 수나라 입장에서는 큰 바다, 평양 쪽에 향해 있는 창해, 큰 바다는 바로 이 서해를 얘기하겠죠. 여길로 나아가서 폐강으로 들어가서 평양에 다다라는 모습. 네오와도 마찬가지고 주라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배를 이끌고 건너가야 볼 수 있는 평양. 지금의 한반도에 평양이 다다라야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만 봐도 평양이 중국 대륙에 있다라면 뭐 전함이라든가 수백리 꼬리를 무는 배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표현이 누차 계속 나오고 있죠. 만약에 해가 큰 물, 강을 뜻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강이라는 표현도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유독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대해서는 바다라는 보통 명사로서 항상 활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를 건너가서 지금의 평양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일반적인 평양의 위치는 우리가 아는 여기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록강과 유하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압록강은 그때 압록강의 위치와 다르다. 지금의 유화는 그때의 유화가 다르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왜 그렇게 지명이 바뀌었는지까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런 설명 없이 예전에 압록강은 이거였어. 그래서 그 과정대로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거나 여기 이게 예전에 압록강은 이거였기 때문에 압록강 북쪽 동쪽에 있는 뭐 이런 성들 다 이쪽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명이 바뀌었는지까지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압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또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가 바로 그 고구려를 침공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평양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역시나 바다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데요. 자, 전함 500척을 이끌고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가도록 하였다. 이것도 보이시죠? 전함 500척이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강이라는 표현에서 전함 500척까지 꽉 차게 둥둥 뛰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전함 500척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가도록 하였다. 전함 500척이 건널 만큼의 큰 물, 예, 바로 바다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역시 평양은 지금의 평양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이제 압록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록강과 관련돼서 먼저 요 기록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648년, 보장항 때죠. 보장항 7년의 기록인데 설만철, 당나라가 설만철을 보내 잘 보시면 바다를 건너 압록으로 들어와 박작성 남쪽 40리에 되는 곳에 도달하였다. 자, 잘 보세요.
이 지도를 한번 보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압록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한 번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요하로 막혀 있기 때문에 요하를 건너지 않는다면 압록강에 바로 다다를 수 없겠죠. 즉, 어느 방향에서건 바다를 건너서 요하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가니 자, 박작성 남쪽에 이제 머물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밑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에 근데 고구려 장수 고문이란 인물이, 자, 오골, 안지 등 여러 성의 병사 3만 여인을 거느리고 나와 지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안지, 이게 안시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성과 같이 나오는지 잘 기억하세요. 박작성을 공격하는 포인트에서 근처에 있었던 오골과 안지의 병사를 이끌고 지원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골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잠시만요. 요거는 다른 거고 한 개 또 보여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사진이 조금 늦게 떠서 한번 보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핵심적인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고 안지가 안시성인지는 어떻게 좀 알 수 있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추정 가능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유독 장손 무기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잘 들으세요. 지금 권한성과 신성의 오랑캐는 가히 10만 명이다. 권한성 등장하죠. 권한성이 여기에 지금 등장합니다. 잘 보시면 만약 오골로 향한다면 모두 우리의 뒤를 밟을 것입니다. 먼저 안시성을 격파하고 건안성을 빼앗은 연후에 멀리 달려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오골 근처에 안시성을 볼 수가 있죠. 오골로 향하기 전에 안시성을 격파해야 한다. 즉, 오골성 근처에 안시성이 또 바로 근처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멀리 있는 성 두 개를 가지고 지원군을 만들진 않죠. 박작석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 데리고 나와서 빨리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박작성 근처에 오골과 안시성이 그 근처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안지가 안시성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추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압록강 북쪽에 있는 성이 건안성, 박작성, 오골, 안시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계주에 대해서도 이따가는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압록 이붕에 안시성과 이런 성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삼국사기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압록강 이북에 항복하지 않은 성, 그 중에 하나가 안시성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국사기에 분명 압록 이북에 항복하지 않은 성으로 안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압록 이북에 안시성이 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자, 압록 이북이라는 표현 자체가 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거나 서에서 동으로 흐르거나 어쨌든 그게 그 강을 경계로 북과 남으로 크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압록 이북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즉 지금 압록강의 이런 흐름과 일치하죠.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걸 경계로 이북과 이남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 이북에 항복하지 않은 성의 안시성, 그리고 그 근처에 나오는 건안성, 박작성, 오골 모두 이 요동 지역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산맥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맥이 나와 있는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 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이유는 여기 잘 보세요. 강남 산맥과 저규령 산맥이 있죠. 알다시피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안시성이 되고요.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고려사의 기록에 이재현이라는 인물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사략도 쓰고. 그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압록강 이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압록의 이남은 대체로 산이다. 산. 지금 압록 이남에 강남 산맥과 저규령 산맥이 있죠. 즉 아까 얘기했듯이 바다 건너와야만 했던 압록과 고려시대의 지리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지금 여기의 압록은 둘 다 동일한 압록강이 되는 거고요. 압록 이남이란 표현으로만 봐도 역시나 압록강을 구분지어서 북과 남으로 경계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결과적으로는 지리적인 표현도 부합하는 이때의 압록, 바로 지금의 압록강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압록강과 관련된 표현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봤듯이 압록강을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통으로 큰 기록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평양과 압록강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요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긴 기록이에요. 긴 기록이고 통으로 하나 이제 나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이 기록은 당나라 군대가 이제 고구려를 침공할 때 요동에서 천남생 군대와 합하는 기록이 담겨진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요하를 건넜어요. 요하를 건너서 쭉쭉쭉 해서 16성을 모두 함락시킵니다. 당나라 군대가. 그리고 그 뒤에 남소, 목적, 창암 세 성을 빼앗고 여기 보이는 천남생, 연개소문의 아들이죠. 천남생의 군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지도를 또 한번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하를 건너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 기준의 요하가 여기니까 왜 여기가 또 요한지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하를 건너서 이 지역의 16성을 모두 빼앗고 여기서 지금 연남생을 만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얘기 드리면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이고 평양이라고 한다면 같이 나오는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기록을 또 가져온 거긴 한데 자, 일단 여기서 이해해 주세요. 요하를 건너서 16성 등을 함락시키고 여기서 천남생의 군대와 합류를 한 겁니다. 요거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록에서 이제 중요한 모습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곽대봉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주시죠. 자, 곽대봉. 곽대봉이 수군을 거느리고 다른 길로 해서 평양에 다다랐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이 좀 잘라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 타고 갔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수군도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잖아요. 수군을 데리고 와서. 즉, 요것만 보면, 그러면 요동 요서 지역에 평양이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뒷 내용을 쭉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수군을 거느리고 평양에 갔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풍사본을 보내서 식량과 무기를 싣고 가서, 보이시죠? 공급하게 했으나, 배가 부서져서 시기를 놓쳐 곽대봉의 군대가 굶주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길로 갔다면 그 길로도 또 가서 이걸 전달해 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수군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만큼 배 타고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고 풍사본의 배로서 지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여기서 또 잠깐만 다시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하를 건너 이쪽을 점령했는데 압록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배를 이용해서 평양으로 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도 평양은 꼭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평양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압록의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당나라 군대가 이제 압록을 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 고구려가 즉시 병력을 옮겨 압록강 나루에서 운거하니 당해 병력이 건널 수 없었다. 보이시죠? 자, 압록강은 건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이는 요하라는 기록이 등장하죠. 그리고 압록이라는 것도 등장하고요. 같은 통으로 등장하는 기록에 다른 이름이 나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두 강은 모두 다른 강.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명백히 다른 강이라는 건 뭐 알 수가 있는 건데 지리적인 모습으로만 봐도 지금의 요하, 지금의 압록, 지금의 평양으로 상정했을 때 모든 진군 기록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모습에서 이제 압록강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압록강 역시 이제 배를 타고 와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의 압록강과 그리고 이재현의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도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모습으로 해서 압록강에 대한 그런 기록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요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요하 관련돼서 이제 요하까지 어느 정도 이 기록이 합치가 되면 계주라는 기록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책 보고 님께서 계주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쪽에서 이제 찾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요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록을 살펴보고 지금의 요하와 질적으로 부합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하 관련된 기록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게 수나라가 이제 요수를 건너 요동성을 포위하다라는 그런 기록의 이제 삼국사기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알다시피 자, 요수 서쪽 언덕에서 부교 세계를 만들어서 어디다 요수 동쪽 언덕에 대고자 했는데 짧아서 하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일단 요수는 요하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하 기준으로 요하가 북남으로 흐르니까 바로 이제 동서로 나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부교를 놓을 만큼 그만큼 어느 정도 부교를 놓고 건너갈 엄두가 날 만한 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전함 500척이나 수백 리 꼬리를 무는 이런 요하를 건넜다라는 기록으로는 볼 수가 없겠죠. 뭐 너무 당연한 그런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요 모습과 함께 뒤에 당태종이 회군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당태종이 회군을 하고 있습니다. 당태종이 회군을 하는데, 자, 요동이 이제 너무 일찍 추우니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군하면서 요하를 건넜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다음 기록에 계주가 등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요하 기준의 요동에서 요동에서 요하를 건너야 하는 거. 즉, 지금의 요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동서로 나뉜다. 라는 기록으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수를 건너는데, 자, 요택이 진창이어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메어서 지나갔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자, 어쨌든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하로 이제 회군하기 전에 바로 요 동에 대모성을 계주로 부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먼저 요주, 개주, 이주의 호구를 뽑아 요하를 건너게 했다. 그리고 안시성 안에 병력을 시위하고 돌아섰다. 잘 보세요. 안시성 근처, 아까 안시성, 박장성, 건안성, 우골 제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 드렸죠? 요동, 지금의 요동. 자, 그리고 개주가 이제 그 계모성을 함락하고 개주로 삼은 거죠. 근데 여기에 호구를 뽑아서 요하를 건넜다. 즉, 개주, 계모성도 요동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근처에 안시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요동에 있는 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라도 요하의 이제 흐름을 어느 정도